여러분, 경매로 1억 3,200만 원에 빌라 한 채를 낙찰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1억 7,400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는 4,2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 지갑에 420만 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유하면서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재산세고 하나는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를 할 때 내야 되는 게 양도세가 있어요. 각각 세금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 수가 몇 개가 있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자체가 내가 1주택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주택이었는데 지금 하나의 주택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취득하는 주택의 위치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 1에서 3%, 비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1에서 3% 기본 세율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건 이 취득가액이 되는데요. 취득가액이 6억 이하다라고 하면 1%고 6억에서 9억 사이면 1에서 3%, 그리고 9억 이상이면 3%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만약에 3억이다 라고 하면 3억 곱하기 1% 해서 300만 원이 취득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에 위치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해당되고요. 그 외의 지역들 다 전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 기존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개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려고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표에서 2주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2주택에서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취득세율은 8%가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 1에서 3%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엔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8%가 되는 거고 4주택부터는 모두 다 12%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유세는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있어요. 종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게 기준이 되는데요. 그럼 이 세금을 두 개나 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해당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을 가지고 가는 기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 합산한 가격이 9억 이하다라고 하면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근데 9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해당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계산식이 또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 계산식에 맞게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양도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를 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기간에 팔았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세금이에요. 그 이유가 양도세는 보유하고 1년이 안 지났는데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만 7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안 됐는데 팔았다라고 하면 60%를 내야 되고 2년 이상이 지났다라고 하면 기본 세율인 6에서 45% 구간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도세만 봤을 때 70%, 60% 이렇게 해당되지만 지방세까지 합치게 된다면 1년 미만은 77%, 2년 미만은 66%가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됐는데 팔았다라고 하면 똑같이 양도세 70%고 2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60%가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경매로 낙찰받아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럼 양도세를 77%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낙찰받고 내일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세율 6에서 45%를 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 하나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돼요.
2천만 원의 투자금이 있는데 기본 2년을 그냥 한 곳에 묶여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2천만 원을 3개월 뒤에 4천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 4천만 원이 또 3개월 뒤에 8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거예요. 단기간에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은 매매 사업자와 법인을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보다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매매 사업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사업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 같이 이 양도세를 제외한 세금에서는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세금과 다 합산이 돼서 다 연간이 지어져서 세율이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양도세 부분에서만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양도세에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냐? 단타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1년이 안 지났는데 내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 6에서 45%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6에서 45%는 어떻게 또 나눠지냐면 과세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세 표준액은 우리가 양도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사고 팔았던 이 차익금이 있을 건데, 그 차익금에서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겠죠. 그 비용들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사람씩 25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공제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과세 표준액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과세 표준액이 1,4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세율은 6%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면 15%, 그리고 8,8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24% 구간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6에서 45%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랑 보유세 같은 경우는 다 합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미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1개의 주택을 더 사려고 한다. 근데 이건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의 주택만 더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에서 12%를 매겨진다 했습니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산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할 수 없냐? 그게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도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죠. 그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빌라 같은 것들을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취득세는 12% 구간이 아닌 1% 기본 세율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지방에 해당되는 곳들은 공시가격 2억까지 기본 세율 1%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주택자다, 취득세를 너무 높게 내야 된다라고 하면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들로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매매 사업자를 먼저 내고 내가 입찰을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는 굳이 빠르게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매매 사업자를 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나는 단타 매매를 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이거를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개인이 낙찰받는 거랑 동일하게 입찰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매매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가지고 가는 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표 작성하실 때 본인 칸에 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취득하는 사람의 명의로 된 매매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매매 사업자로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77%를 내면서까지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이분들은 10배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까지 매매 사업자를 내지 않는 걸까요? 매매 사업자는 양도세를 절세를 시켜주는 만큼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건 사업자로 주택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을 내가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 내가 매도하는 가격에 건물분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가 아파트를 매도를 해요. 그럼 이 10억 안에는 건물가가 녹여져 있을 거고 토지가가 또 녹여져 있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건물가가 5억이고 토지가가 5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분에 해당하는 5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또 납부를 해야 돼요. 부가세는 10%죠. 그럼 이 5천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가를 정할 때부터 이 건물분 부가세를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순수익 얼마나 남는지 체크를 한 후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낙찰을 받을 당시에는 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도할 때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조정 대상 지역인 주택이 있을 겁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내가 해당 주택을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세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1년 미만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팔았다라고 하면 77%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라는 말은 정부 자체에서도 이 집이 곧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굳이 단타 매매를 하지 마시고 2년 이상 더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면세 사업자로 해당이 돼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가 다릅니다. 면세 사업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만 취급을 할 수 있고요. 매매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되며 전용 면적 상관없이 주거용 부동산 모두 다 취급을 할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 사업자는 이 관리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매매 사업자 하나 내놓고 한 집을 단타 매매를 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서 이거는 사업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본 세율이 아니라 단기 세율이 77% 내야 된다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 자체에서도 내가 매매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1년에 2채 이상은 매도를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고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사업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얘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개 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나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거주용으로 내가 매수를 한 주택과 매매 사업자용으로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얘네들끼리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매매 사업용으로 내가 취득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기본 세율을 또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매매 사업자의 장점이 됩니다. 이번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인을 활용해서 내가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매도를 할 때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법인세는 12월을 결산 기준으로 잡고 다음 해인 3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을 줘요. 법인세는 이 가세표준액에 따라서 9에서 24%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9%고 최고가 24%인 거죠. 법인세에서 말하는 가세표준액은 1년 동안 이 법인이 벌어들인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또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세표준액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이 이 가세표준액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인세가 최저 세율이 10%였고 최고 세율이 25%였어요. 그러니까 10에서 25%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윤정부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법인 세율을 인하시켜 줬었습니다. 그래서 9에서 24%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현 정부에서는 다시 1%포인트씩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법인 세율을 바꾸는 거는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당이 집권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 26년부터 법인세는 다시 10에서 25%로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한 개만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인 12%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할 때 내야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보면 개인과 매매사업자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종부세는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공제되는 금액이 아예 빵원이에요. 만약에 개인 명의로 주택을 6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9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0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6억에 대해서 전액 다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땐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이 부동산만 내가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세율 구간이 9%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긴 법인 수익이다라고 하면 추가 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법인세는 이 가세표준처럼 순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 차익이 기준이 돼요. 시세 차익의 20%나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2억에 낙찰받아서 3억에 매도를 했는데 그럼 시세 차익이 1억이 되죠. 여기에 대한 20%인 2천만 원을 추가로 법인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인으로 주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취득세는 법인으로 내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세율 1%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6월 1일에 안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보유세는 내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도할 때 내가 1년이 안 됐는데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면 77%를 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9%랑 시세 차익에 대한 20%를 낸다라고 했을 때 29%라고 보면 돼요. 그럼 77%보다는 29%가 훨씬 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공시가격 8천만 원인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명의로 내가 단타 매매를 했을 때와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법인을 활용했을 때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 보면서 결국엔 이 순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1억 7천만 원에 했어요. 그럼 양도 차익만 5천만 원이겠죠. 개인 명의로 취득을 했으면 어쨌든 취득세는 1%에 해당이 될 거고 등록세까지 합치면 1.1%가 돼요. 그래서 132만 원을 측정을 했고요. 결국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과 매매사업자와 법인 다 동일하게 취득세는 132만 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본무사 비용이라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다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건 이 양도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순수익이 달라지게 되어 있을 건데 개인 같은 경우는 77%인 3,850만 원이나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15% 구간인 75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개인도 그렇고 매매사업자도 그렇고 실제로 납부하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기는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누진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들을 빼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은 계산하기 쉽게끔 그냥 77%, 15%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야 된다 했습니다. 최저세율인 9%랑 시세 차익으로 생긴 이 추가 법인세 20%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법인세는 1,4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결국엔 각각의 순수익이 얼마나 남느냐를 볼 건데 개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가 매도를 했으면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이나 되는데도 순수익은 718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3,818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3,118만 원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매사업자가 가장 많은 순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경매 단타 매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을 보면 이번 영상만큼이나 좋은 노하우 영상에 대해서 준비해놨습니다. 꼭 잘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